1300만 중소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이 있고 이러이러한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말씀드렸던 금리는 어떻게 변합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자금에 신청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좀 틈새 정보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3몇 %에 대해서 1년간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변동금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금리는 이제 정해지면서 변동금리가 되는데, 금리가 이거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좀 높다 아니면 낮다라고 느끼시는 기업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을 신청한 기업인분들한테 모두 주는 것들은 아니고요. 정책의 목적성에 맞는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가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기조가 어떤 거냐면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고용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실업률을 좀 낮추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많이 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도 주고 신청 조건도 좀 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의 이제 기조 흐름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고용 창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좀 더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 자금을 받은 이후에 고용을 창출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기업인이 현재 당시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받은 후에 1년, 내년이 되겠죠. 내년 정도에 10명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명, 5명 정도의 고용을 더 창출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 기업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1년간 계속 이자는 내고 계시겠죠.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사에 연락을 드립니다. 고용이 뭐 증가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을 드리고 관련 징구서를 받으면은 고용된 인원 한 명당 0.1%, 최대 2%, 최대 2%면은 20명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를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고용을 창출을 했다. 그러면은 0.1% 감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 2명을 했다 0.2%, 10명을 했다 1%의 세금 이자 감면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제도는 1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2년 차에 또 고용 인원을 했다. 이거는 저희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초기 1년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자금 중에서 신성장 자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성장 자금은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운전자금을 했을 경우에는 지식 서비스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용 창출, 여기에 대해서 큰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큰 혜택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자금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사들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성 우수사업과 아니면 가재령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술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서두에 최소 3년에서 8년의 그 운용자금, 정책자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짜리 자금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의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금은 시설 자금밖에는 안 되고요. 시설 자금을 저희 쪽으로 담보를 해서 기술 사업소의 우수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뭐 3년, 5년, 8년이 아니라 15년짜리니까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실 때 훨씬 더 여유 있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가재령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재령 기업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폭발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기업, 그 기업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의 규모를 완화를 시킨 건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가 20%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 그리고 지방인 경우에는 15% 이상 성장한 기업인 경우에 가재령 기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이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자금을 최대 70억, 그리고 신성장 자금에 아까 시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운전 자금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좀 혜택이 있는 이유는 가재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0% 또는 종업원 20% 성장한 기업은 추가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저희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혜택을 좀 더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업기업 지원 자금 중에서 재창업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인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 재창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의 폐업이라는 큰 아픔을 겪으신 기업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정책 자금 중에서 좀 특화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폐업의 아픔을 겪으신 기업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 성과 중심 지원으로서 특허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담보라고 하면은 부동산 담보 아니면 뭐 채권 담보 여러 가지 담보가 있긴 하겠지만은 정부에서 지식 재산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서 신용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한번 대출을 일으켜 보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시지 마시고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사전 상담을 거친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자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정책 자금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 정책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틈새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정책 자금을 안내를 받았지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